이제 우리는 지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 발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이끌어낸 과학자 팀이 지금까지 운석에서만 발견되던 물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트라타에나이트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니켈과 철, 두 금속의 혼합물입니다. 물론 지구에도 니켈과 철은 풍부하지만 이런 정밀한 조합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이 두 금속이 운석을 타고 우주를 여행할 때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냉각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운석을 떠다니는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세탁기는 절대 멈추지 않죠. 아주 낮은 온도에서 물질들을 계속해서 돌리고 또 돌립니다. 바로 이런 조건들이 테트라타에나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독특한 물질이 자석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무 자석이나가 아닙니다. 영구자석이라고도 불리는 고급 자석 말입니다. 이 자석들은 요즘 많은 고가 장비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나 심지어 우주 왕복선에도요. 자석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기의 핵심 부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특히 전기 에너지를 움직임으로 변환해야 하는 장치에서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시계바늘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전기시계나 차량이 움직이려면 바퀴를 돌릴 동력이 필요한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이런 자석 대부분이 생산하기 쉽고 저렴하지만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주왕복선 같은 첨단 장비에는 더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장시간 견뎌야 하니까요. 우주왕복선을 예로 들어보죠. 우주로 보내는 모든 장비는 최대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장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구를 왕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엄청난 비용이 들고 특히 우주 비행사가 관련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이 영구자석이 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마법의 부적 같은 이름이지만 설명은 간단합니다. 히토류 원소는 17가지 금속 원소의 집합입니다. 주기율표에 나와 있죠? 아시죠? 화학 시간에 보던 그 표요. 대부분 들어본 적도 없는 원소들로 가득한 고등학교 화학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 간에 이 원소들은 오늘날 200가지가 넘는 제품에 사용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희귀 원소가 있다는 걸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몇 가지 기기를 말씀드릴게요. 휴대폰,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평면 모니터, 심지어 TV까지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차에도 이 원소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원소들은 이런 기기들에 아주 소량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없이는 그런 기기들이 작동하지 않죠. 바로 여기서 테트라타에나이트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를 대체할 훌륭한 후보거든요. 애초에 왜 대체가 필요할까요? 우선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출하고 가공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죠. 대부분의 희귀 원소들은 자연에서 단독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른 원소들과 결합되어 있어서 분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물질을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다면 미래에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검은 검정을 발명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물질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건 여러분의 눈을 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안료입니다. 보고 있어도 그것의 형태와 모양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반타블랙이라고 불리며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표면에 닿는 빛의 99.96%를 흡수합니다. 비교하자면 후드티나 벽 또는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일반적인 검은 표면도 빛의 95에서 98% 정도만 흡수합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죠. 보기에 멋지긴 합니다. 하지만 반타블랙으로 덮인 옷을 입으면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형태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 평면처럼 보일 테니까요.
세상에는 가장 하얀 흰색도 있는데 이건 자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곤충과 관련이 있죠? 바로 키포킬루스 딱정벌레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해충으로 여겨지지만 그 흰 비늘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어떤 흰 표면보다 밝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물을 면밀히 연구해 새로운 유형의 초백색 코팅을 발명했습니다. 이 물질에 들어있는 성분은 키틸이라고 하며 포도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합물입니다. 빛을 매우 잘 반사하죠. 오늘날 상점에서 볼 수 있는 선크림이나 치약 같은 흰색 제품 대부분에는 빛을 많이 반사하는 특수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입자들은 이산화티타늄이나 산화아연입니다. 이 새로운 흰색 안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싶으세요? 벽을 흰색으로 칠해본 적이 있다면 깔끔하게 보이려면 여러 번 칠해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초백색 코팅으로 칠하면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코팅만 필요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치면 화장품이나 심지어 식품에서도 볼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금속처럼 작동하는 플라스틱을 발명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특성에서는요. 바로 전기를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진도 이것이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명확한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이한 플라스틱의 분자들이 금속과 유사하게 전기를 전도하는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 전까지 금속만이 회로에 사용되는 유일한 물질이었습니다. 전류가 특정 장치를 통해 이동하려면 특정 물질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대부분 절연체로 사용됩니다. 전기기기를 만질 때 감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를 전도하면서도 형태를 만들기 쉬운 더 많은 물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과 달리 금속은 일반적으로 더 단단하고 전기 회로 내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인공물질은 어떨까요? 코넬 대학교 전문가들이 이것도 발명했습니다. 이 물질은 뭘 할까요? 우선 모든 생명체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진대사, 자기조립, 그리고 조직화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는 점액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특수한 폴리머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사슬 형태로 조직되어 크기가 성장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물질에 자체적인 유전자와 같은 특성을 부여합니다. 연구진은 이 프로젝트 전체를 대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일련의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처럼 외부 환경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을 닮은 사이보그를 만들려는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이 물질이 기술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재생 가능한 물질을 만들어 폐기물을 줄이는 연구를 확장하려 합니다. 인간 유전자와 유사한 이 물질에 미리 프로그래밍된 정보는 일종의 사전 설정된 지시서 같은 겁니다. 이것은 물질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압력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언젠가 이런 종류의 물질이 자가 복제까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행성에 흉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중 하나는 북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이 흉터는 지구 역사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대륙의 모습을 바꾸고 세상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흉터는 아직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도 아닙니다. 이 흉터의 가장 놀라운 점은 거대한 청정 에너지원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캔자스로 가서 그게 뭔지 알아봅시다. 약 11억 년 전, 현재 미국 중서부 지역에 거대한 균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름은 브로큰 하트입니다. 이 거대한 틈은 굳은 마그마로 채워져 있고 멀리서 보면 진짜 흉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긴 걸까요? 브로큰 하트는 고대 열곡으로 지각의 길쭉한 골짜기를 만드는 거대한 지질학적 단층이었습니다.
지각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마치 조각 맞추기 퍼즐이 갑자기 분리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수천 톤, 심지어 수백만 톤의 마그마가 지구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건은 약 10만 년 동안 지속된 진정한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멈췄고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만약 균열 과정이 더 오래 지속됐다면 북아메리카 대륙은 오늘날 다르게 생겼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이 단층은 캔자스에서 북쪽 슈피리어 호까지 그리고 남쪽 미시간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말굽 모양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단층이 더 크고 남쪽으로 더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층의 너비는 홍해의 너비와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균열이 멈춘 후 계곡 전체가 언덕과 나무로 덮였습니다. 단층 자체가 두꺼운 퇴적암층으로 덮여 있어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균열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슈피리어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용암 분수와 강, 지진, 행성 규모의 끓는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현무암 퇴적물 뿐입니다. 식은 용암에서 형성된 어둡고 단단한 암석이죠. 현무암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가 계곡을 지각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분출과 균열이 멈춘 후에도 이 퇴적물의 거대한 질량 때문에 계곡은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계곡 양쪽의 거대한 지각 부분이 수축하기 시작했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 물질이 대규모로 위로 분출되었고 현무암과 함께 구리 광석이 계곡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20세기 말까지 약 8,000년 동안 이 구리를 채굴했습니다. 구리 광산은 결국 폐쇄되었지만 이제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로큰 하트가 구리 매장량 때문에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아닙니다. 우리 문명에 더 귀중하고 유용한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계곡에 거대한 수소 매장량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가 널리 보급되면 모두가 비용이 많이 드는 시끄럽고 오염을 일으키는 석유 생산을 버리고 수소로 전환할 겁니다. 자, 수소라는 단어가 꽤 익숙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세기의 발견처럼 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인류가 생산하는 수소의 90%는 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수소는 비료용 암모니아, 연료와 용매용 메탄올 생산, 그리고 원유 정제에 사용됩니다. 유리, 시멘트, 철강 및 거터 메디컬 제품 제조업체들은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공장에서 수소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화석 연료, 즉 석유와 그것으로 만든 휘발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 비행기, 발전소, 이 모든 것이 곧 수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이 더 저렴해지고 자연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건 개방된 수소 공급원을 찾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의 약 95%는 화석 연료에서 생산됩니다. 우리는 석탄을 가스화하고 탄화수소를 산화시키고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 모든 생산 방법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악인 것은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리가 필요 없는 순수 수소 공급원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공급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많이 있다고 하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미국 중서부 10곡에 있습니다. 그럼 가서 채굴하면 되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순수 수소를 추출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소 공급원 자체입니다. 꽤 논리적이죠. 두 번째는 저류함입니다. 수소가 저장되는 자연적인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천연 봉인층으로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 이 봉인층은 병뚜껑처럼 작용합니다.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수소가 방출되는 곳,
축적되는 곳, 저장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천연자원 채굴 회사들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어떻게 생성될까요? 화학의 기초를 살펴봅시다. 수소와 산소 화합물이 물을 형성합니다. 즉,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소 미국 30개 주에 수소 저장소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탐지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가 휘발유를 사용하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배기가스 냄새를 아실 겁니다. 숨쉬기 힘든 그 짙고 오염된 공기 말입니다. 전기차는요, 상황을 개선하고 있겠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의 배터리 생산이 자연을 해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리튬, 코발트, 니켈입니다. 이것들의 추출은 공기뿐만 아니라 물에도 독성 물질을 대량 방출합니다. 이 배터리를 운송하는 것도 큰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면 약 4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소유자가 최소 8년은 운전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을 상쇄하는 데 그만큼 걸립니다. 신뢰성과 편의성은요? 여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고 근처에 충전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래에 해결될 겁니다. 자, 과학자들은 지난 10억 년 동안 지각이 충분한 양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행성은 이 가스를 땅속에 보관하며 우리가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우리 문명의 모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고려해도 지구 내부의 수소 매장량은 17만 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캔자스의 거대한 균열이 전 세계 과학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막대한 양의 현무암과 다른 암석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방출할 수 있으며 현재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축적되고 저장되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